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관계가 극단적 긴장 상태가 형성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과 북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사이의 핫라인을 비롯해서 4개의 남북 전화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성명을 통해서 이제부터 북한은 대남 사업이 아니라 대적 사업을 시행하겠다. 남쪽을 적대하는 적국으로 보고 상대를 적으로 본 대적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발전하게 된 것은 지난 주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성명을 통해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이른바 전단, 용어상으로 삐라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남쪽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통일부는 그 성명에 있고 정확하게 4시간 30분 만에 탈북민들의 삐라 대북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곧 만들겠다라고 선언했고, 청와대는 이어서 탈북민들의 삐라 살포 행위는 100회 무인한 것으로서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어제까지 북한은 김여정의 성명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삐라를 살포하는 놈들보다도 이를 방관하고 방조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놈자를 붙였어요. 그 외에 아주 능멸하는 용어를 사용한 거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적으로 취급하고 만만하게 보고 깔아뭉개고 뒤엎고 하는 이런 말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삐라 내용에 이른바 저들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발끈하게 한 이유가 되는데,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딱 한 사람밖에 없지요.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최고 존엄 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5천만 국민 우리 모두가 최고 존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책에 대해서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들은 한 사람을 지켜서 저 체제를 지키기 위해 회방꾼이나 비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들은 문재인 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밟아도 찍소리 못한다, 밟을 대로 밟아도 된다, 이런 아주 만만하게 바라다 보고 있는데, 왜 저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히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가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세력들에 대한 그 속성을 북한 당국이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핵심 실세들의 첫째, 한미동맹은 거추장스럽다, 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반일 종족주의를 끄집어내 가지고 일본을 옥죄는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 정권은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속성이 그러한가? 그러합니다. 이른바 386으로 대표되는 그 핵심 실세들, 80년대 운동권 출신, 구호가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였습니다. 이걸 주장하다가 투옥돼 가지고 대체로 단기형을 살았습니다. 1년 내외의 형을 살고 나와 가지고 이것이 민주화 투쟁의 훈장으로 그들의 자격을 규정을 했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세월이 흐르에 따라서 486이 되고 586이 되는 사이에 국회의원도 하고, 드디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의 핵심 실세,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의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1년의 대북 정책, 대미 정책에 대한
그 골간을 이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80년대 이른바 운동권 주체들, 지금 586 세대가 돼서 이 정권의 실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뇌리에는 전두환 독재 정권보다는 평양 정권이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자,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교본, 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른바 이영희 씨의 80년대 초에 저술에서 발행됐던 전환시대 논리 등 거기에 심취했습니다. 저는 386 세대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대학 학번으로는 82, 83, 84 학번의 학생들이 반독재 그리고 반미자주를 부르짖으면서 데모했을 때 그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전두환 군사정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 쉽게 물들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서 87년 이른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권이 수평적 교체가 된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운동권 당시에 투옥되고 싸웠던 그 훈장의 기득권을 그걸 보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내, 그때는 생각이 변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정치적 자산화해가지고 오늘날 정권 실세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 정치적 자산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자산과 유관해서 노동단체, 재야단체 등이 막강하게 그들을 옹위하기 때문에 쉽게 반미 좌지와 노선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미 자주화 노선 또는 탈미 자주화 노선, 동맹에 훼손이 가더라도 우리 자주 노선을 가야 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또는 항일 종족주의로 나가야 된다. 친중하며 종북하고 주사파적 사고로 대북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고치게 하는 데는 백약이 무효되다. 이 정권에 대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냉수먹고 속체리라. 80년대 20대 초반에 낭만적 생각을 갖고 반미 자주화를 부르질 때하고는 세상이 바뀌었지 않느냐. 민주화가 됐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 이런 정책을 전환하라.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정권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